음악 가우디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승려입니다. NAD M66이 출연하면서 그거에 큰 혜택을 본 게 역시 M23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혜택이라기보다 일반 오디오 파일들의 관심이 M66 일단 우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따라 보이는 게 M66만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프리앰프니까. 그거에 같이 이렇게 딸려가면서 부각된 게 바로 M23. 그것도 모노블록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왔냐면 근래 제가 M66 촬영한 이래 그때 처음으로 M66 리뷰를 하면서 이제 M23이 찬조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엔 M23과의 조합으로, 그 다음에 M23을 하나 더 들인 모노블록으로 이렇게 쭉 3편을 촬영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질문과 문의가 왔어요. 뭘 알고 싶냐면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NAD, 이 나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쪽에 좀 갇혀 있었던 영국제 중저가 이런 브랜드로만 인식이 돼 있던 M33이 출연한 이후에도 M33은 원래 NAD하고는 좀 DNA가 다른 놈이다. 걔는 좀 스페셜티로 그렇게 기획이 됐고 성향도 음색도 좀 다른 제품이다라는, 조금 계급이 다른 제품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M66과 M23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원래 NAD 본류의 소리 쪽으로 접근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장착하고도 M33 소리하고는 좀 다르게 튜닝을 해서 원래 NAD 그 메인스트림 소리 쪽으로 접근한, 그래서 이 제품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성능에 맞는 스피커들을 찾다 보니 대략 1,000, 2,000, 3천만 원대 이상의 스피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천만 원대의 스피커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오디오 파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층이 가장 두터운 그런 가격대 그룹입니다. 여지껏 NAD하고 한 번도 조합을 해보지 않았던 여러 스피커들, 이게 막 튀어나오는데 이게 NAD랑 어울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울립니다. 대부분 어울립니다. NAD 자체가 이렇게 뭐 개성이 있거나 뭔가 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스피커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 같이 들어봤던 802D4 이 스피커는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M23을 모노블록으로 드라이브 했을 때의 상황, 사실은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보다 한 단계 위인 801도 드라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드라이브 파워를 갖고 있는, 그리고 베이스를 일단 그렇게 컨트롤하고 나서 컨셉 자체가 특정 그룹만의 어필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보편적인 소리를 내는, 그게 나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23 모노블록 이렇게 NAD는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지평을 넓히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거기에 날개 역할을 하는 건 역시 NAD 역대급 프리앰프, 블루오에서 스트리밍 DAC 프리앰플리파이어인 M66이 그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M66, M23 모노블록의 조합을 스피커로 바꿔봤어요. 요 3, 4천만 원대 그룹의 대표적인 스피커들은 과연 어떻게 들릴지. 그래서 오늘 M66, M23 모노블록의 조합으로 들어볼 스피커가 바로 윌슨 베네시 액트 3 제로입니다. 참 매력적인 스피커죠. 제가 종종 소설처럼 하는 얘기 중에 소리샵에서 참 수고가 많은데 이 매장에 있는 전체 제품 중에 하나 딱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골라보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얘를 원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뒤에 있는 에미넌스나 옴니움, 그 옆에 있는 이 버메스터 EPC50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 공간의 소리를 가장 잘 내줄 스피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비교적 컴팩트한 체구의 이면에는 사운드적으로는 대단히 큰 퍼포먼스, 그리고 윌슨 베네시의 창립 이래 30여 년간의 많은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샵이 좀 싸게라도 하나 주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이 스피커는 몇 가지 면에서 윌슨 베네시 내셔도 상당히 특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윌슨 베네시 최초의 스피커라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윌슨 베네시에서 유일하게 한 제품을 버전을 6개나 그렇게 계속 여러 버전을 만들어 온 유일한 제품이에요. 2개도 없습니다. 스피커를 살펴볼까요? 이 앞에는 유닛이 딱 3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총 유닛은 5개가 있어요. 아래쪽에 숨겨진 유닛이 아이소바릭 서로 맞붙어 있는 2개의 유닛이 더 있고요. 가운데 피보나치 트위터, 윌슨 베네시 최초의 하이브리드 트위터라고 했죠. 실크와 안쪽에 카본을 2겹으로 만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이렇게 웨이브의 피보나치 패턴을 입힌 그런 윌슨 베네시 최신의 트위터. 그 다음에 구경은 똑같은데 윌슨 베네시 모든 스피커들이 그렇지만 다 6.7인치, 정확히 7인치라고 통칭하는 미드레인지와 베이스가 똑같은 유닛을 써요. 근데 서로 대역은 다르죠.
위쪽은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은 앰프하고 직결된 미드레인지고 아래쪽은 이 로우 베이스, 그러니까 트윗하고 서로 대역을 나눠서 동작하는 그런 7인치 베이스가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7인치 유닛이 두 개가 하단에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되어 있는 아이소바릭이라고 하죠. 그렇게 총 5개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디는 최신의 바디 이름이 바로 스피커 이름인 액트3 제로 인클로저. 이 유닛은 모두 아이소 테크틱을 줄임말인 테크틱의 3세대 버전, 테크틱 3.0 드라이버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바디도 역시 진화를 한 3세대 버전인데 바디 이름이 바로 이 스피커의 이름이죠. 액트3 제로, 창사 이래로 그 바디의 소재 이름을 딴 거죠. ACT, 액트3 바디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도 경사진 카본을 씌우고 전체 인클로저는 3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모노콕 바디의 바깥쪽을 3겹으로 그렇게 제작을 한 그런 바디에 이 스피커는 특별히 뒤쪽에 중고역을 위한 포트가 따로 있고, 그리고 베이스 이하는 아래쪽으로 다운파이링을 해서 바닥으로 이렇게 나오게, 바닥이 대단히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 위에 최상위 에미넌스나 옴니움처럼 막 30kg 넘는 큰 그런 베이스로 만들진 않았지만 이중으로 아래쪽 플린스를 구성한 상당히 정교하게 만든, 그리고 윌슨 고유의 키네마틱 베어링으로 최소한의 접점을 가지고 아래쪽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66과 M23 모노블록의 조합으로 그 피보나치 시리즈의 딱 한 중앙에 있는 액트3 제로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음악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oh, and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el. 종종 질문을 하시는 게 모노블록이 되면 뭐가 더 좋아지냐? 출력이 2배가 된다는 건 알겠어요. 사실은 2배 이상이 되죠. 한 개의 앰프 내에 좌우를 전원 공급부터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출력석까지를 2개를 좌우를 한 바디 갖고 있던 시스템이 그대로 한쪽으로만 그 앰프에 부과해지는 힘이 절반이 된 거고, 바꿔서 말하면 한 앰프가 한쪽 스피커에 2배 이상을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주느냐?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전대역에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첫째, 다이나믹스가 좋아집니다. 귀에 좀 더 잘 들리는 건 역시 베이스 다이나믹. 베이스의 진폭이 좀 더 커져서 베이스가 좀 더 호쾌해지고 단정하게 딱 멈춰서는 느낌? 그전에도 잘 들렸지만 좀 더 정확해졌다, 뭔가 베이스의 해상도가 생겼다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첫 번째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두 번째는 무대가 넓어집니다. 유닛이 좀 더 잘 통제가 된다는 의미는 원래 음원에 있는 시간을 좀 더 정확히 맞춘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위상이라는 게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좀 더 위상이라는 게 좀 더 맞아떨어지기 시작하고, 원래 크기의 공간이 정교하게 뜨기 시작합니다. 좌우 폭이 늘어나고 앞뒤가 늘어납니다. 모호하게 공간이 늘어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음원에 담겨있는 공간 정보가 좀 더 정확하게 보여서 생기는, 그렇게 확장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녹음이 된 만큼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노블록의 장점이고, 어떤 앰프들은 스피커하고 서로 조합이 맞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음압이 좀 과하거나 음색이 서로 맞지 않는 스피커와 앰프의 조합이 되면 제일 흔하게는 고음이 거칠게 들리겠죠. 앰프와 스피커를 그냥 제일 좋은 걸 서로 붙이면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각각에 어울리는, 각 브랜드에 어울리는 조합이 있다는 그런 거에 좋은 사례가 되는데, NAD야말로 소리샵 내에 같은 수입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윌슨 베네시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테마들이 있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M66과 M23의 조합의 이 모노블록 조합의 가격은 1000만 원대 조금 넘는 이 정도, 1000만 원대 초반 실제 구매가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물론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소리를 내는 앰프들은 당연히 있죠. 소리샵 내에도 있고 가격이 비싸요. 2~3배 이상을 지출해야 일단 M23 모노블록의 조합만큼의 베이스 드라이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해서 M66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이 다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M66 기능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뭐 DDH 같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클리핑이 생기는 부분을 매끄럽게 잡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퓨어 모드 같은 아날로그 신호가 흐를 동안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비활성시켜서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를 간섭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MMS도 따로 별도로 편성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돼 있는, 그리고 블루 OS 같은 지금 거의 3탑 중에 하나인 그 최고의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이런 스트리밍 인터페이스가 동작하는 이런 M66의 아주 포괄적인 컨트롤 시스템은 가격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면에서 M66과 M23 모노블록의 조합은 드라이브와 컨트롤러의 조합이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대표적인 조합 중에 하나라는 거. 여하튼 액트 3 제로를 드라이브를 할 때 보면 소리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면서도 거칠어지지 않는다는 거. M66, M23 모노블록의 조합으로 들은 이 액트 3 제로의 소리의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 액트 3의 목표, 공간에서 음악만 남기고 사라진다. 하지만 베이스가 약화되지 않는다. 아주 간단히 일괄하면 이게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즈곡에서의 킥드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고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베이스가 울리는 동안에도 원래 음원에 있는 울림 반경을 넘어서지 않게 실제 연주에 가까운 딱 그런 소리를 들려서 너무 좋았고, 색소폰 소리가 앞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나와도 연주자의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잘 보이면서도 거칠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울려도 안 되고 너무 강하게 울려도 안 되는, NAD가 이 인터넷선을 타고 들어온 고해상도 음원을 처리하는 그런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큼 스피커를 최대한도로 울려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룻 같은 야금을 처리하는 것도 대단히 미학적으로 들려주면서 그런 경우에 특히 스피커가 살짝 사라지는 느낌. 윌슨 베넷 스피커들을 굉장히 여러 스피커를 거쳐온 분들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피커들이 표현해주는 장점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실제 음에 가까운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 그게 그 스피커가 공진을 해결해야만 그때부터 구현이 가능한 그런 사운드의 품질이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요 조합이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맨크들은 엔젤 같은 푸근한 이런 곡들도 펑퍼짐한 베이스로 시작하는 이런 도입부 부분도 원래 녹음은 이렇게 들리게 했구나, 이런 걸 또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한히 부스팅이 생기는 게 아니고 포만감을 주되 그 반경이 여기까지 멈춰야 되는 그 반경이 있습니다. 그게 멈춰선 후에 그 뭉게뭉게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오는 사라 맥락클랜의 목소리, 이게 천사같이 들리게 만든 그런 녹음입니다. 이거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원래 음원의 소리를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베이스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출력을 높여서 재생을 하면 사라 맥락클의 목소리도 거치게 들립니다. 그 중간을 원래 음원만큼을 아주 잘 재생해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엔젤 같은 걸 이 정도 품질로 듣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렇게 들리네 하고서 제가 엔젤도 오랜만에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M66과 M23 모노 블럭의 조합이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 그리고 스테레오 버전인 한 개의 앰프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계속 저희가 들려드리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윌슨 베넷의 액트 3 제로, 윌슨 베넷에서 가장 특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스피커 중에 하나인 이 액트 3 제로를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오늘 녹음한 곡 이외에도 제가 여러 곡을 들어본 소감은 이 스피커가 가진 여러 재능들, 심지어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장점을 거의 다 끄집어내서 들려줘서 아주 최고의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비싼 앰프를 쓰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66이 갖는 그런 다양한 인터페이스,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까지는 구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드라이브만으로는 일단 최고의 가성비인 조합이기도 하고, 상위 조합에서도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조합으로 오늘 액트 3 제로와 함께 M66과 M23 모노블록을 들어봤습니다. 이전에 조합 안 해봤던 이런 스피커들을 구해받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여러 스피커들에 한번 이렇게 귀찮게 해봐 주세요. 이 스피커고도 한번 연결해 주세요 하고 막 어떻게든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M66과 M23 모노블록의 조합에 윌슨 베넷의 액트 3 제로, 이 조합을 또 들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